로또 아파트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정말 말 그대로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을 버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가 이제 정말 끝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왜 이 로또 아파트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딱 두 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니 새 아파트 분양가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치솟는 걸까? 그리고 둘째, 이 변화가 앞으로 우리들의 내 집 마련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답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로또라는 현상이 애초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요, 바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정부가 아파트 값에 이 이상은 받지 마세요 하고 상한선을 딱 정해놓는 제도입니다. 땅값에다가 정부가 정해놓은 최소한의 건축비, 이걸 기본형 건축비라고 하거든요. 이걸 더해서 분양가를 꽉 누르는 방식이죠. 원래 목표는 아주 좋았어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였으니까요. 이 부분을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제도의 양면성이 드러납니다. 분명히 집값 부담을 낮춰주는 좋은 기능, 즉 순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생겨난 겁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싸니까 와, 저거 당첨만 되면 로또다, 이런 인식이 확 퍼진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살라는 사람보다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기 수요가 막 몰려드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저희 얘기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면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럼 지금 분양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건 무엇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아주 강력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의 정상화고요. 둘째는 건축비의 급등입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인 제도 정상화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예전에는 분양가에 포함시켜주지 않았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비용들을 이것도 비용 맞다 하고 이제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이는 항목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관리비를 줄이고 층간소음 방지 기술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더 튼튼하게 짓기 위한 안전관리 비용까지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한 비용들이 이제 분양가에 정식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당연히 품질은 올라가겠지만 가격도 함께 올라가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건 정책 변화랑은 좀 다른 시장 자체의 문제입니다. 바로 집을 짓는 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 그러니까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정말 무섭게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불과 2년 만에 10% 넘게 올랐습니다. 시멘트, 철근 같은 원자재 가격, 인건비가 전부 다 올랐기 때문인데 가장 직접적인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바로 환율이죠.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에 의존하는 여러 건축자재들의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비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분양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그 현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당 2천만 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제 분양가 평당 2천만 원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린 겁니다. 특히 서울은 그 숫자가 거의 2배 반에 달합니다. 이제 서울에서 국민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15억 원이 넘게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와,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평당 분양가가 5천만 원대에서 무려 8천만 원대로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버렸어요. 제도가 바뀌고 또 건축비가 오르는 게 합쳐지니까 가격이 이렇게까지 뛸 수 있다는 걸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주택시장 전체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청약시장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수억 원의 시세 차익만 노리던 묻지마 청약은 줄어들고요. 이제는 정말 그 집이 필요하고 또 그만한 자금 계획을 세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주변 집값이 너무 오르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뚜껑 역할을 했어요. 아니, 저기 새 아파트가 저 가격인데 여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심리적 저항선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 뚜껑이 사라지면서 주변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대신 로또 같은 경쟁과 품질 문제를 감수해야 했죠. 이제는 가격이 현실화되는 대신 더 품질 좋은 집을 투기 경쟁 없이 노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 전체의 가격 상승 부담은 우리가 함께 져야 할 과제가 된 것이죠.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택 품질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 그리고 서민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 현실. 과연 우리 사회와 시장은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그 균형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 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